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조 앵커입니다. 예, 저희 외국 뉴스, 미국 뉴스를 주로 담당해줄 이조 앵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준비하셨습니까? 글로벌 명품 시장, 명품을 주목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명품 요새 핫하죠. 예, 예. 그리고 국내에선 좀 어떤 식으로 같아요? 제가 보기 네. 국내에서는 와이프가 사달라 그러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직관적이다. 와.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 그 단톡방에서는 네네. 뭘 사야 되냐 아,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 거 와,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그 명품 시장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언제였었냐면 이번 한 4월쯤이었었어요. 그때 왜냐면 롤스로이스의 1분기 판매 실적이 발표됐는데 아시죠? 1380대가 팔렸는데 이게 116년 역사상 한 번도 한 분기에 그렇게 많이 팔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샀냐? 그러고 나서 좀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요즘 왜 이렇게 페라리가 많이 다녀요? 페라리? 페라리도 많이 다니고 포르쉐도 아니고 포르쉐도 아니고 페라리도 되게 많이 다녀서 도대체 사람들이 진짜 돈이 많아지긴 많아졌나 보다. 유동성 풀린 게 이런 데서 느껴지나 보다 하는데 어쨌든 그 글로벌 명품 시장도 팬데믹 당시에 그 여파를 피할 수는 없었잖아요. 밖에 나가질 않는데 뭐하러 사겠어요. 밖에 나가야 뭐 플렉스도 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예. 어쨌든 그래서 명품 시장도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한 23%가량 글로벌 명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감소? 네, 감소. 매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게 정상화가 돼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사실 요즘 정상화라고 하면 남들 다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뭐 명품 정상화되는 게 큰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또 해드릴게요. 일단 그 베인앤캐피털이라고 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예. 원래는 명품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2022년 내지는 2023년 정도로 예상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경제 정상화되는 속도를 보니까 이걸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글로벌 명품 시장이 정상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점을 앞당겼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보더라도 명품 브랜드들 가운데 루이비통하고 에르메스, 캐링은 이미 2019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저가 뭐 이따 말씀을 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 그 세계 1위 부자가 바뀌었다고.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제프 베이조스였었는데 네네. 그 루이비통 회장님으로 그러니까요. 바뀌었다 그래갖고 야, 참 한국 사람들 줄 서서 저 사람 돈 벌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주가는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실적이 뭐 올해 안에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맞아요. 주가는 이미 그거를 반영해서 올라가 있겠구나 뭐 그 네.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캐링의 경우에는 캐링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 명품인데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캐링이 들고 있는 듣보잡은 좀 들고 다니지 마세요. 그럴까요? 캐링 그냥 넘길까요? 그러니까. 근데 캐링이 구찌, 발렌시아가,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알렉산더 맥퀸, 부쉐론이라고 그 반지 많이 하는 그 부쉐론 이런 명품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 게 또 캐링입니다. 이 캐링도 이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뭐 페라가모라든지 토즈 이런 기업들은 거의 정상화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단계고 굉장히 많이 명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아 지역에서 그럼 누가 이렇게 명품 많이 사냐? 단연 그냥 중국이죠. 일단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거의 한 60%? 그러니까 그 60% 정도를 중국이 사고 있는가 하면 인도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도도 그러니까 부자는 진짜 부자가 많아요. 부자는 진짜 많으니까. 거기 코로나가 막 2천만 명 걸리고 막 그런 나라에서 누군가는 또 명품을 엄청 사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한 8%, 인도네시아가 한 7%, 한국이 한 4%. 야. 한국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죠. 이게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가 1등일 것 같아. 아니,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뭐 인구가 한 몇 억대 그렇죠. 인구잖아요. 네네. 그 일본도 억대인 거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5천만 명이서 사는 거니까 이거를 일본이랑만 비교해도 곱하기 2하면은 와, 이게 인구수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아니 뭐 이게 좋고 나쁜 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근데 요즘에 그것도 많나 봐요. 그 명품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으니까 관심 받는 것들이 명품 중고 거래 시장도 좀 관심 받는 거더라고요. 오늘 글쎄. 이 내용은 준비를 안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그거예요. 뭐요? 그 여자분들이
그 명품백 사달라 그럴 때 네네. 남자가 막 좀 에이 뭐 그렇게 비싼 걸 사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그 중고 거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야 이게 지금 500만 원인데 네네. 이거 나중에 중고로 팔면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게. 4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네네. 그게 안 떨어진다 가격. 네네. 그리고 이거 좋은 백은 또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음. 그러니까 중고로 살라는 사람 많아서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거 5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벌려고 하는 거야. 아, 그렇게. 그러면 또 그런가? 좋네요. 원래 그 중고 시장이 잘 발달을 해 있어야 네네. 그 신차 시장도 원래 잘 돼요. 음. 그래서 신차 판매를 할 때도 신차 회사에서는 중고 가격을 관리를 해요. 네, 오. 그래야 신차를 살 때 부담이 덜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세일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그 명품 시장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와, 나중에 그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글로벌 명품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보다 좋았느냐, 아니면 그냥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시장보다는 안 좋았느냐를 네. 놓고 봤을 때는 시장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표가 하나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그 미국에 보면은 US LUX라고 티커를 사용하는 펀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펀드이기 때문에 국내 분들은 못 합니다. 이건 펀드예요, 그냥. ETF도 아니고 ETF가 아니라 펀드예요. 그래서 이건 못 하는데 어쨌든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잠시 후에 보기 위해서. 예. 어쨌든 그 US LUX라고 하는 US 럭셔리죠. 이 펀드의 움직임을 S&P 1500 지수랑 비교를 해볼. 왜 S&P 1500 지수냐면 그 S&P 1500 지수는 500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거의 90%를 S&P 1500 지수가 그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랑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코스피 200이 아니라 KRX 지수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S&P 1500 지수가 35.8% 증가한 반면에 네. 성장한 반면에 US LUX는 49.2% 성장을 해서 와, 거의 포인트, 15% 그쵸. 정도 15% 포인트 정도 그 아웃퍼폼을 US LUX가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냥 명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실 명품은 불황 때도 명품이고 예. 호황 때도 명품이긴 한데 요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격 결정력을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자재 가격은 높아지고 그러면 내가 파는 제품 가격, 기업이 파는 제품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예. 그 제품 가격을 높였을 때 사람들이 높아도 살 것이냐 아니면 높으면 다른 데로 빠져나갈 것이냐 이거를 가격 결정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명품이 대표적으로 가격 결정력이 높은 그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표현 주로 쓰는데 네네. 경제학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 제품이죠.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이냐. 네네. 그럼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제품이고 그렇죠. 가격 탄력성이 낮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일정하게 나오는 명품은 전형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가죠. 그렇죠. 네. 올라가면 더 사는 루이비통 이번에 뭐 가격 7번을 올렸다나 5번을 올렸다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지금도 줄 서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하면서 그렇게 돼서. 그들은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물론 그쵸. 그들도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인플레이션 발생 시기에는 이런 글로벌 명품 시장에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러면 US, LUX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럼 글로벌 명품에 투자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예.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그 루이비통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LVMH 네. 그룹. 5.8%. 그리고 프라다는 한 0.8%, 버버리도 한 0.8%, 페라리가 0.7%. 아, 페라리도 거기 들어가요? 페라리도 들어가 있어요. 명품 차잖아요. 베리골드는 금 관련주잖아요. 금 관련주인 뉴몬트랑 베리골드랑 둘 다 한 0.3%씩. 금도 명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차경제는 몇 퍼센트 들어가 있나요? 한 0.02% 정도 있어요. 향첨가? 근데 되게 특이한 거 말씀드릴게요. 코스트코가 4.2% 들어있어요. 코스트코? 네. 그 홀세일 네, 마트 네, 코스트코? 오. 홈디포가 2.6% 들어있습니다. 걔네는 럭셔리가 아니잖아요. 의아하죠. 네. 근데 코스트코 매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트코의 명품을 되게 허술하게 팔아요. 아. 막 거기 까르띠에니 뭐 프라다니 명품이 다 있는데 예. 화려하지 않게 잘 팔고 있어요. 오. 뭐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1층에
딱 그 진짜 형광등 아래에 까르띠에니 뭐 아무튼 엄청 많아요 명품이. 그러니까 이 명품 관련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당연히 뭐 유럽으로 우리가 다 투자에 눈을 돌려서 명품주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채널 통로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화점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명품 주로 백화점에서 많이 파니까 명품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그 명품 회사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만 이거를 많이 사는 유통 채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화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백화점은 약간 임대업과 비슷하니까. 그쵸. 매출액 대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게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코스트코가 당연히 1등입니다. 4.7%. 아마존도 한 4.6% 있어요. 아마존에서도 명품을 판매를 하니까. 테슬라도 일종의 그 로열티가 높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나 봐요. 근데 이것도 좀 신기하네. 그러니까 애플도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애플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도 명품인가? 그러니까 로열티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거 삼성 굴욕이네요. 삼성 없어. 폭스바겐도 있는데. 나이키도 있어요. 힐튼도 있고.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거기 위에 포르쉐라든지 포르쉐 있죠.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네. 애들이 있으니까 럭셔리. 아, 현대도 제네시스 있는데. 곧 들어가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좀 생각에 눈을 좀 넓힌 것 같아요. 글로벌 명품 브랜드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때는 직접 유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사실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직 미국 시장도 좀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유럽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런 명품을 유통하고 있는 코스트코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이게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얼마나 높진 않을 건데 근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묶어놓은 펀드가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는 럭셔리한 것들이 올라갈 때 그 펀드 자금도 커지고 그렇죠. 그 펀드 자금이 커지면 수급적으로 또 아마존을 투자하는 그 펀드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뭐 주가적인 영향 그래도 뭐 비중이 뭐 얼마나 근데 아마존 워낙 크니까 맞아요. 어쨌든 뭐 겸사겸사 좋은 거죠. 뭐 아마존 원래 좋은 것도 있는데다가 뭐 추가적으로 그런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거리감이 없으신 분들은 직접 유럽 시장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의 관심이 확실히 지금은 높아지는 단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들 그리고 Z세대들의 설문조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명품을 직접 살 돈이 없으니까 그 리셀이라든지 중고 거래를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설문조사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관심이 많아요. 진짜. 저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요? 그 쪼개 파는 거 있잖아요. NFT 같은 걸로. 그러니까 쪼개 파는데 일종의 회원권 같은 거야. 명품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만 좀 이렇게 돌려쓸 수 있게. 빌려쓰게 공유경제 그러게요. 그런 사업도 해보면 좋겠네요. 아니 뭐 이렇게 그 동창회 갈 때만 들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사업 몇 개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리셀 샵, 대여를 해주는 사업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명품 업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그 지배 구조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가족 기업, 우리나라에선 재벌 기업이라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데. 그 어떤 전통을 고수하려고 그러는 그 가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경영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차원에서 그 명품 회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이 이렇게 변동성보다는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브랜드를 지키는 거 그리고 경영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명품 회사들의 어떤 그 가치를 지배구조 차원에서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아쉽죠. 가문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더 안 좋게 봐. 맞아요. 분명히 돈 빼먹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명품을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진짜 그 LVMH가 전 세계 1위 부호가 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명품 기업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자식에게 물려줄 기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도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새 주변에서 명품 사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차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진짜 텔레비전을 하나 사더라도 좋은 걸 사려고 하고 이게 저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소비 지출의 어떤 추세를 보면은
서비스 수지가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뭐 비행기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게 낮은 수준이니까 어차피 소비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비슷한데 그렇죠. 서비스 수지가 낮다라는 건 그만큼 소품 소비가 많이 높아요. 네네. 그러면 돈이 좀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나 다 부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든 네네.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 전에 서비스에다 쓰던 돈을 쓰지 않게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그만큼 상품에 대한 여력이 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명품을 사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브랜드를 사던 사람에게는 거기 서비스로 안 쓴 돈만큼 조금 더 프리미엄을 얹을 수 있는 그런 그 소비 패턴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좀 돈 많이 버셔서 명품 사세요. 사세요. 사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발전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